자, 그럼 지금부터 실전 모의고사 2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으로 나오는 문제는 늘 그렇듯이 소인수분해 문제가 나왔지요. 자, 28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a제곱 곱하기 7이다. 이때 a의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인수분해는 여러분 그냥 연산 문제예요. 1번에서는 그냥 곱셈만 잘하면, 그러니까 소인수분해만 잘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28 한번 소인수분해 해볼까요? 28 두고요. 자, 2로 나눠봅시다. 2, 14, 2, 7. 그러면 이제 2의 제곱 곱하기 7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지금 2의 자리에 a라고 해놨으니까 a의 값은 몇이에요? 그렇죠. 1번 2가 되겠지요. 자, 넘어가서 2번 보겠습니다. 2번에서도 연산 문제예요. 자, 이제 이거는 정수의 덧셈과 뺄셈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3 마이너스 2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뭐가 돼요? 그렇죠. 플러스가 되죠. 그럼 결국은 3 마이너스 2는 3 플러스 2와 같아요. 그래서 결국 답은 5니까 1번이 되겠지요. 자, 여러분 정수에 지금은 이제 뺄셈이 만나서 플러스가 된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만나면 얘가 또 마이너스. 자, 그럼 플러스와 플러스는 이거는 플러스. 마지막으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방금처럼 플러스가 되겠지요.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곱셈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방금 다뤘던 이 네 개는 곱셈입니다. 곱셈에서의 부호를 말한 거고요. 또 이제 지금 여기 곱셈으로 만난 거니까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정수에 그냥 덧셈을 한다. 예를 들어 플러스 5, 마이너스 7 이런 식의 식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값이 큰 곳에 부호를 따라가고요. 여기 마이너스 7이 크니까요. 그 다음에 나머지 차이를 더해주면 돼요. 7에서 마이너스 5니까 2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풀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의 수에서 양의 정수는 몇 개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지요. 자, 우리 정수에서의 체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요? 네, 양의 정수, 그 다음에 음의 정수가 있고요. 그럼 자, 여러분 가운데는 뭐예요? 그렇죠. 0이죠.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0은 양의 정수도 음의 정수도 아니에요.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는 0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양의 정수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자, 여기서 0을 포함할 수 없어요. 5와 4 이렇게 두 개만 포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 두 개가 되겠어요. 자, 이제 4번 넘어갑니다. 4번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세 직선이 서로 평행해요. L과 M과 N이 다 평행한데 X-Y 크기를 물어보고 있지요. 자, 평행할 때 성질을 이용하면 억각과 동의각 그리고 뭐 막곡지각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X와 Y 크기를 먼저 각각 구한 다음에 차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세 직선 L, M, N이 서로 평행한데요.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가 110도라는 힌트를 줬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억각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는 110도가 되겠죠. 그 다음 동의각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와 여기가 동의각이죠. 그래서 x의 크기는 110도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반대로 여기 y를 봤을 때 y는 지금 이렇게 110도와 평각을 이루어요. 그럼 y는 180에서 110도를 빼면 되겠죠. 180에서 110도를 빼면 70. 그래서 y의 크기는 70입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물어봤던 건 x에서 y를 뺀 거니까 110에서 70을 빼면 40.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그럼 넘어가서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에서는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좌표를 바르게 나타낸 것을 찾아야 하는 문제예요. 자, 봅시다. A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A는 X의 좌표가 마이너스 3, Y 좌표는 3이네요. 그죠? 자, B는 X좌표는 0이고요. Y는 마이너스 2네요. C는 보니까 지금 1,2고요. D는 여기 보니까 3이죠. 3,0의 좌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제대로 매칭했나 볼까요? 1번 A는 마이너스 3,3인데 3, 마이너스 4? 아니에요. 2번 B는
0, 마이너스 2입니다. 근데 이번에서는 마이너스 2, 0이라 되어 있죠? x. 이것도. 자, 그럼 C. 3번을 봅시다. 실제 C의 좌표는 1, 2인데 3번에서는 2, 1이라고 해놨죠. 얘도 탈락입니다. 자, 4번 D. D는 3, 0인데 선택지에서도 제대로 3, 0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좌표는 4번이 옳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좌표 평면에서 좌표를 읽는 거를 좀 봤는데요. 여기서 플러스 이런 개념도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좌표 평면 위에서 부호를 보는 거. 자, 여기는 몇 사분면? 네, 제 1사분면. 그리고 그 옆에 그러니까 1사분면은 플러스인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그 밑에는 마이너스, 여기는 그리고 마지막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자, 여기가 1사분면이라면 여기는 2사분면이고요. 여기는 3사분면, 여기는 4사분면. 이렇게 여러분 4분면의 이름과 부호까지 한번 같이 체크해 주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6번입니다. 6번은 이제 줄기와 이 그림이 등장했어요. 통계 파트죠. 자, 철순의 반 학생들의 몸무게를 조사하여 나타낸 줄기와 잎 그림이다. 10번째로 무거운 학생의 몸무게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보니까 지금 줄기와 잎 그림이 이게 지금 별량의 크기대로 나열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정리해줘야겠죠? 우선은 우리가 10번째로 무거운 학생의 몸무게를 구할 거면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올라올 거예요. 여기서부터 보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셀 건데, 그러면 우선 여러분 봅시다. 지금 보니까 10번째를 찾기 위해서는 거꾸로 거슬러 갈 때 1, 2, 3, 4, 5, 6, 7, 8, 9, 10 여기 어느 쯤엔가 있을 거예요. 줄기를 4로 하는 잎 중에서 어느 곳엔가 이제 뒤에서 네 번째 있겠죠? 뒤에서 세 번째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여덟, 아홉, 열. 뒤에서 세 번째를 고르면 됩니다. 자, 뒤에서 세 번째.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의 이 별량을 다시 나열해 보면 돼요. 자, 가장 작은 것이 뭐가 있어요? 예, 0이 있죠? 0. 그 다음은 1. 그 다음은 2. 그 다음은 3인데 3이 두 개가 있죠? 하나, 둘, 3. 그 다음에 4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5. 그 다음에는 6.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8입니다. 자, 그럼 뒤에서 세 번째를 찾아야 되니까 하나, 둘, 셋 해서 여기가 이제 10번째로 무거운 학생 몸무게의 잎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줄기는 몇이었어요? 4였어요. 잎은 6. 그러면 46kg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플러스 여기다가 응용 문제를 한번 더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몸무게가 10번째로 무거운 학생의 몸무게를 구하면이 아니라 10번째로 무거운 학생이 포함된 줄기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줄기는 뭐 1번, 2, 2번, 3, 3번, 4, 4번, 5 이런 식으로 돼서 줄기는 4구나 해서 3번 이렇게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7번 한번 볼게요. 자, 7번은 여러분 여기 개념의 제목에 붙이면 그죠, 원주각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핵심이 되는 키워드. 원주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에 비례한다. 자, 여기 봅시다. 문제에서 지금 AB랑 BC 호의 길이가 같다고 하고 있죠. 여기랑. 그리고 BDC는 여기는 35도고요. DBC 여기는 75도일 때 X 크기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호의 길이는 원주각의 크기에 비례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AB의 호에 해당하는 원주각의 크기는 여기 있을 거예요. 원주각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같은 길이를 갖고 있는 호 BD에 대해서 원주각은 여기 이렇게 35도로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호의 길이가 같으면 원주각의 크기가 같겠죠. 그러니까 지금 D가 35도라면 여기도 35도가 되어야 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보니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가지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세 내각의 합이 180도인데 지금 여기 D 35도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 75도도 알고 있고요. 마지막 또 여기 X를 제외한 한 각의 크기
35도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x까지 더해주면 180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항에서 계산해 봅시다. 자, x는 180 마이너스 35 플러스 75 플러스 35니까요. 180에서 계산을 해보면 145를 뺀 거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답은 35가 되고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8번입니다. 자, 8번에서는 회전체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입체 도형 파트 중에서 특별히 회전체를 출제를 하였는데 지금 보니까 직각삼각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시킬 때 만들어지는 게 뭐냐고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한 바퀴 돌린다. 쭉 한 바퀴 돌렸어요. 그럼 뭐가 생겨요? 그렇죠. 원뿔이 생기죠. 자,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회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원뿔만 하나 보고 넘어가지 않고 같이 볼게요, 한번. 자, 만약에 직사각형을 회전시키면 뭐가 되나요? 그렇죠. 원기둥이 되죠. 원기둥이 생기고요. 자, 그러면 또 한 번 더 원을 회전시키면 어떻게 돼요? 반원을 회전시키면 그렇죠. 9가 됩니다. 한 가지 더 만약에 이렇게 사다리꼴을 회전시킨다. 그림이 좀 그렇지만 사다리꼴을 회전시킨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원뿔 대가 만들어지겠지요. 여러분 이 각각의 회전체에 대한 이 개념들 여기 나온 원뿔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다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9번 한번 보지요. 9번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9번을 볼 텐데 자, 연립방정식을 풀라고 하고 있어요.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건데 자, 여러분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크게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가감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입법이 있었어요. 이 용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거를 이제 풀 수 있냐, 이거 적용할 수 있냐가 중요합니다. 용어 자체는 몰라도 괜찮아요. 가감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여기서 뭐 이걸 다 2배를 한다거나 혹은 뭐 2배를 한다 치죠. 그럼 EX에서 EX가 이제 여기가 개수가 같으니까 이렇게 빼는 게 가감법이고요. 대인법은 어떻게 이 y 같은 거를 y는 2x-5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y 자리에 2x-5를 여기다 대입해서 푸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 우리는 이제 뭘로 할까요? 한번 가감법으로 가보죠. 그러면 지금 여기 개수를 맞춰줘야 가감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뭐 여기 x의 개수를 한번 맞춰볼까요? 그럼 아까 사실 했던 것처럼 2x-y는 5는 그대로 가고요. 이제 여기를 2배씩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좌변에 2배, 우변에 2배를 해줘야 돼서 그럼 2x 플러스 4y는 10이라는 식이 세워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두 식을 빼는 거예요. 빼면 2x 마이너스 처리되니까 여기가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y가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자, 그럼 마이너스 5y는 마이너스 5니까 y는 몇이 될까요? 네, 1이 되죠. 자, 그럼 이제 y 값을 하나 여기 대입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식에다 y를 대입하면 2x-1은 5 해서 x를 구할 수 있어요. 2x는 6이니까 x는 3. 그래서 x는 3이고 y는 1.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10번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이제 통계, 확률이 나옵니다. 자, 한 개 주사위를 던질 때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확률이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느냐? 아래 분모와 분자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분모에는 전체 경우의 수, 분자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 그쵸?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나요? 눈이라고 나오니까 1부터 6까지의 눈이 6개가 있는데 6개 중에서 소수의 눈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소수는 0.1, 0.3 이런 소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자기 자신과 1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 그래서 2, 3, 5, 7 이런 수인데 지금 주사위의 범위는 6까지니까요. 7은 안 되겠죠. 2와 3과 5만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소수의 눈이 3가지가 있고요.
자, 이제 확률이 6분의 3인데 약분 한번 해줄 수가 있겠다. 그죠? 자, 3으로 나눠주면 2분의 1.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걸 확률로 묻지 않고 이걸 만약에 경우의 수로 물었다라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네, 세 가지라고 대답할 수 있죠. 2와 3과 5니까 세 가지 이렇게 답할 수 있고요. 확률로 물어보면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대답해 줄 수가 있겠어요. 넘어가서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그래프에서 이제 다음 1차 함수에서 그래프 기울기가 3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것은 고릅니다. 자, 그래프 기울기가 3이라는 것은 y는 ax 플러스 b라는 꼴에서 a 자리에 3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y는 3x고요. 뒤에 b자리에 보면 y절편이 있어요. y절편이 바로 b자리에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식을 구할 수 있죠. 그럼 결국 답은 뭐예요? 3번 맞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1차 함수에서 그래프 찾는 문제를 봤죠. 제가 첫 번째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분명히 말을 했었어요. 자, 충분히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또 그때 풀었던 것처럼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1차 함수에서 중요한 게 뭐냐. 자, 첫 번째로는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에 따라서 평행이냐 아니면 일치하냐 이 두 가지 혹은 뭐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그냥 뭐 기울기가 서로 다른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중요하냐. y절편 플러스 당연히 세트로 x절편이 있겠죠. 자, 이 기울기와 y절편이라고 쓴 이유는 뭐예요? 여기 식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이에요. y절편과 또 x절편은 세트고요. 그래서 1차 함수는 이 두 가지를 체크하는 것이 전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12번에서는요. x의 크기 이제 기하 파트예요. 기하 파트에서 해당하는 각의 크기를 이제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봅시다. 이거는 뭐의 원리를 이용한 걸까요? 네, 삼각형의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자, 그래서 그 말은 이제 3x-25는요. x 플러스 25와 x를 더한 값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3x-25는 2x 플러스 25가 되고요. 자, 이제 이항합니다. 자, 이양. 그러면 3x-2x가 되고 25 플러스 25가 되니까 x는 50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그럼 답은 몇 번? 3번.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기 이용했던 원리가 뭐라고요? 삼각형에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오케이?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자, 넘어갑니다. 13번. 13번은 닮음을 이용했네요. 자, ABC에서 AM과 MB가 같다. 그쵸? 이 두 개 같다고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MN과 BC가 평행이다. 그리고 AC가 10일 때, 그리고 BC가 12일 때 X와 Y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니까 여러분 AM과 BM이 지금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와 여기가 같으면 여기와 여기도 같죠. 그죠? AN 대 NC는 같으니까 자 10을 반으로 쪼개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5cm. 그래서 X는 몇이에요? X는 5. 자, 그럼 반대로 또 이제 Y 대 12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1대 1이면 여기는 몇 대 몇이에요? 1대 2가 되지요. 1대 1, 1대 1, 1대 2. 왜냐하면 AM에는 지금 ABC와 닮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닮은 B가 1, 2니까요. 그죠? 1대 2. 그래서 1대 2. 그래서 Y도 Y 대 11을 하면 1대 2니까 Y는 몇이에요? 6이 돼요. 그래서 Y는 6이니까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라고 하니 11이 답이 되겠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4번. 14번은 여러분 주제를 한번 이름을 붙여볼까요? 얘는 어떤 것을 원리로 하나요? 그쵸. 피타고라스의 정리. 자,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의 각변을 한 변으로 하는 세 정사각형을 그린 것이다. 여러분 개념 강의 때도 이렇게 충분히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도입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려줄 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피타고라스 빗변의 제곱의 합이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두 정사각형 넓이가 100과 또 64일 때 A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넓이라는 것은 결국 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 여러분 결국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다른 한 변의 길이와 다른 또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을 더한 것인데 이건 결국 넓이와도 같다 볼 수 있어요. 정사각형의 넓이 100은 64 플러스 또 다른 거의 넓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100에서 64를 뺍니다. 그러면 36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15번입니다. 자, 15번에서는 평행 사변형에 대해서 나왔어요.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하고 그리고 BC의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OD의 길이가 15면 BP의 길이는 얼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보니까요. 지금 평행 사변형 우선 대각선의 교점은 이제 O니까 두 대각선은 평행 사변형에서 서로를 반으로 나눠주죠. 그러면 OD가 15면 OB도 15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삼각형 ABC에서 삼각형 밑변의 길이가 반으로 나눠졌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 좀 느낌이 오는 게 있나요? 이등분선. 무슨 심? 무게중심. 그쵸? 무게중심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무게중심 정의 자체가 삼각형에서 중선을 이은 교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선이란 건 한 꼭지점이랑 그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분.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A와 이 꼭지점과 여기 중점을 이은 선분이 바로 무게중심, 중점인 거죠. 그리고 중점들의 교점이 바로 무게중심이고요. 자, 보면 여기 지금 AC, 이 삼각형의 AC도 반으로 나눠지고 있잖아요. 대각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중점, 여기도 중점. 그래서 이게 중점끼리 만나는 것에 이제 교점이 바로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P가 무게중심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무게중심에서의 성질이 있습니다. 어떤 성질이죠? 그쵸. 2대 1로 나눈다는 거. 이게 2대 1이고 이게 2대 1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BO가 15cm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15cm를 이거를 2대 1로 나눈 것이 이제 여기 점 P가 되는데 여기 2에 해당하는 파트가 바로 BP라는 거죠. 자, 그러면 BP는 15를 2대 1로 B를 배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15 곱하기 3분의 2를 해주면 BP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3, 5, 15니까 5, 2는 10 해서 답이 4번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5번은 무게중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여러분 삼각형의 여러 가지 중심에 대해서 배울 때 내심도 있었고 외심도 있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잠깐 짧게 살펴보면 먼저 외심은 삼각형의 두 변에 그러니까 각 세 변에 대한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었죠.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여기 각각 지금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바로 외심에서 이렇게 만납니다. 그리고 그래서 외심은 반지름의 길이 때문에 여기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죠. 다음 한편으로 이제 내심, 이제 여기 내심이었고요. 여기 내심을 좀 살펴보면 내심은 삼각형 안에 있는 원이었어요. 안에 접하는 원. 그래서 여기 각 변에까지의 길이가 반지름의 원리에 의해서 모두가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심은 바로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기도 했어요. 여기 내각의 크기가 모두 이렇게 각각 2등분식으로 나눠졌다는 거. 그래서 얘는 지금 내접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같았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6번 봅니다. 자, 16번은 인수분해 문제예요. 자, 이거는 그냥 연산이죠. 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인데 자, 우리 개수를 한번 맞출까요? x는 1, 1. 그 다음에 3은 특별히 없고 뭐 1, 3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플러스에 여기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럼 크로스 했을 때
1, 3이고 더하면 4니까 네, 딱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3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17번에서는 중앙값과 최빈값의 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자료가 순서대로 나열이 되지 않았어요. 먼저 순서부터 나열한 다음 중앙값을 찾고 최빈값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가장 작은 별량은 1이고요. 그 다음 2가 여러 개 있네요. 하나, 둘, 그죠? 2가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 별량은 3이네요. 3 하나, 4는 4가 3개가 있어요. 4, 4, 4. 그 다음 5가 2개고요. 그죠? 그 다음에 6이 있고요. 그 다음이 8입니다. 자, 여기서 중앙값을 고르라고 하고 있지요. 그럼 총 몇 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 지금 11개니까 중앙에 위치해야 되는 번째로는 몇 번째냐면 6번째. 그래서 양쪽으로 5개씩 남아있도록 하는 게 바로 여기가 이제 중앙값이 되고요. 그럼 최빈값은 어떻게 되나요?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온 값인데 또 보니까 최빈값도 4, 4, 4 이렇게 3개 나온 4가 또 최빈값이 되네요. 그러면 계산할 때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4 더하기 4를 해서 8이 되었습니다. 2번이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18번 봅니다. 18번은 2차 함수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보니까 먼저는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마이너스면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네, 위로 볼록이죠. 그러면 일단 3번 탈락입니다. 자, 3번 이제 1, 2, 4 중에서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꼭지점을 한번 볼까요? 꼭지점은 3,2를 지나고 있어요. 자, 그럼 3,1이 아닌 걸 또 지어봅시다. 2번 마이너스 3,1이라서 얘는 안 돼요. 4번 1,-3이라서 안 돼요. 자, 1번을 보니까 3,1을 제대로 해놨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돼요. 자, 19번입니다. 자, 19번에서 AC는 원 O의 지름이고 BDC는 30도일 때 X의 크기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근데 지금 AC가 지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AD를 그으면 직각삼각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30도면 여기는 몇 도예요? 60도가 되고요. 그런데 봤더니 지금 여기 60도는 호 AB를 가지고 만든 원주각과 같은 거예요. X가 원주각이지요? 여기 같은 원주각이 60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X의 크기는 네, 3번 60도가 되겠지요. 자, 여러분 아마 모의고사 풀면서 원주각 관련해서도 이렇게 문제가 여기 직각삼각형으로서 나오거나 아니면 또 어떤 게 나올 수 있어요? 같은 호의 길이를 갖고 있는 두 원주각의 크기를 구하는 거. 또 어떤 게 있나요? 이렇게 같은 중심각에 대해서 이렇게 중심각을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원주각을 갖고 있는 거, 이게 이제 2분의 1배라는 거, 또 이런 것들이 이용해서 문제가 또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말 이제 마지막 문제 20번입니다. 자, 20번에서는 상관도에 대해서 나왔어요. 교육과정,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상관관계가 처음으로 등장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반드시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림과 같은 상관도를 나타낼 수 있는 두 별량은 어떤 것인가? 자, 이 상관도를 보니까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네, 이렇게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고 x가 감소할 때 y는 증가하는 서로 반대되는 관계를 갖고 있는 별량을 찾으면 됩니다. 자, 1번 보니까요. 산의 높이와 온도인데요. 산의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는 어떻게 돼요? 네, 온도가 낮아져요. 그럼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번부터 4번까지 같이 볼게요. 자, 사람의 키와 몸무게, 이거는 여러분 단정을 딱 지을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사람의 키가 클수록 몸무게도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요. 3번 통학의 거리와 소요시간. 통학의 거리가 길수록 소요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길게 걸리죠? 얘도 양의 상관관계입니다. 사람의 지능지수와 몸무게는 관련이 있을까요? 이건 없어 보여요. 그냥 상관관계가 없다.
라고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2회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해설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보충할 부분을 찾으시고 또 보충을 하시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준비한 만큼 공부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0%를 준비할 때 100%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모의고사를 치면서 메타인지를 정리하고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개념은 어떤 것을 다시 보충해야 할 것인가, 다시 외워야 할 공식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함으로써 여러분의 성장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모의고사 3회차부터는 영상이 아니라 해설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